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어요.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믿을 수가 없네. 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돈 때문에 늙은이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지민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 저녁, 서지민은 시아버지 한기태의 넓은 저택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죠.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민아, 차가 참 맛있구나. 기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직 삼선 국회의원이었던 기태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에서 오랜 정치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그 위험이 때로는 무겁게 다가왔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롱차로 우렸습니다. 지민이 공손히 대답하며 찻잔을 기태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기태는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시선이 조금 오래 이어지자 지민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또 야근이냐?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실제로 남편 성우는 대기업 부장으로서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죠. 덕분에 지민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기태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우린 차는 다르구나. 성우, 저놈은 복이 많아. 지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일러. 좀 더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기태가 지민을 붙잡았어요. 지민은 다시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기태와의 거리를 최대한 두려고 했지만 거실이 아무리 넓어도 둘만 있으면 공간이 좁게 느껴졌죠. 지민아, 우리 성우가 집에서 너를 잘 챙겨주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성우 오빠는 바쁘시긴 하지만 저를 잘 챙겨주세요.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남자라는 게 일에 빠지면 가정을 소홀히 하기 쉽거든. 특히 우리 성우는 어릴 때부터 일에만 집중하는 성격이었으니까. 기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민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혹시 외로우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민은 예의상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기태의 말투에는 분명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뭔가 경계해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너는 참 예쁘다. 성우가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기태의 시선이 다시 지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지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아버지 마음으로 하는 말이야. 며느리가 이쁘니까 좋다는 뜻이지. 기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민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좀 더 이야기하자. 내일 강의 준비를 해야 해서요. 지민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태는 아쉬운 듯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푹 쉬어라. 내일 아침에 보자. 지민이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기태는 계속해서 지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지민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방 안에 들어선 지민은 문을 잠그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엔 규칙이 너무 많아.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지민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시아버지였지만 은근한 언행들이 지민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남편에게 말하자니 시아버지를 오해한다고 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사소한 일로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큰 집안에서는 왠지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성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지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밤이 얼마나 더 반복될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성우가 드물게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와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을 지민은 목격했어요. 아버지, 그 투자건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내가 몇십 년 정치하면서 쌓은 인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요즘 시대? 사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기태가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아. 왔구나. 갑자기 부드러워진 기태의 목소리에 성우가 놀란 듯 뒤돌아봤어요. 아, 여보. 언제 왔어? 방금요. 무슨 일이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아버지와 사업 얘기 좀 했을 뿐이야. 사업 얘기가 별거 아니라고? 이 집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기태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우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씻고 올게요. 성우가 2층으로 올라가자 거실에는 기태와 지민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성우 앞에서 큰 소리 내서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들놈이 요즘 너무 고집이 세졌어. 어릴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었는데. 기태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민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성우 오빠도 아버님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 아니야. 저놈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성우 오빠는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정말? 기태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함께 술 한잔 어떨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좋은 생각이세요. 지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라면 언제든 환영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기태가 직접 좋은 술을 꺼내왔습니다. 30년 된 위스키였어요. 이 술은 내가 국회의원 시절 받은 선물이야. 특별한 날에만 마시려고 아껴뒀지. 아버지, 저는 운전해야 해서.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면 되잖아. 오랜만에 아버지랑 술 한잔 하자. 기태가 성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기태는 젊은 시절 정치 무대에서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성우도 웃으며 들어주었어요. 지민도 가끔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민아, 너도 한 잔 더 해라. 저는 이미 충분히 마신 것 같아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기태가 지민의 잔에 술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지민은 사양했지만
기태의 권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우가 먼저 취기에 못 이겨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방에 가서 자요. 지민이 성우를 흔들며 말했어요. 응, 좀 어지럽네. 성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기태가 말했지만 지민이 먼저 성우를 부축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민은 성우를 2층 침실까지 데려다주고 내려왔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일러. 좀 더 앉아서 이야기하자. 기태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성우는 참 복이 많아 너 같은 와이프를 두고. 아버님, 정말이야. 너는 예쁘기도 하고 교양도 있고 요리도 잘하고. 기태가 지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어요. 아버님,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취했다고? 나는 술 1000잔도 거뜬해. 기태가 웃으며 말했지만 말끝이 어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지민아, 너는 참 착하다. 성우보다도 나를 더 잘 챙기는 것 같아. 기태의 손이 지민의 어깨 근처로 뻗어졌어요. 지민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들어가야겠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나?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 기태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좀 더 앉아 있어. 아버지 혼자 술 마시게 하지 말고. 지민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지만 소파 끝에 바짝 붙어서 앉았어요. 그날 밤 지민의 스마트워치는 평소처럼 자동으로 음성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관리 앱의 수면 패턴 분석을 위한 기능이었죠. 하지만 지민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기태는 계속해서 지민에게 술을 권했고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민은 불편함을 느끼며 여러 번 자리를 뜨려 했지만 기태는 번번이 지민을 붙잡았어요. 이건 실수로 녹음된 거야?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스마트워치의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긴 시간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민은 조심스럽게 스마트워치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다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회사에 나가고 기태는 외출을 한 상태였어요. 지민은 자신의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소리와 평범한 대화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성우는 참 운이 좋은 놈이야. 아버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진심이지. 너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지민은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경직되어 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취한 시아버지의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보니 확실히 선을 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너는 성우보다 나와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 아버님, 그런 말씀은. 왜? 틀린 말이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민은 파일을 듣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것은 분명 성희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파일의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의원님, 그만하세요. 제발.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지민은 깜짝 놀라 파일을 다시 되돌려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지민이 그날 밤 들었던 대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목소리는 언제 녹음된 거지? 지민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스마트워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파일과 섞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한기태의 과거 비서나 여성 정치인과의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기태의 화려한 정치 경력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더 자세히 검색해 봤어요. 오래된 기사 하나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기태 의원 비서 교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사퇴. 기사는 매우 짧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그 비서의 이름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기태 의원 시절의 다른 여성 보좌관들의 이름을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엔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지민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술에 취한 시아버지의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용기를 내어 기태의 과거 비서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SNS를 통해 찾은 김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기태 의원님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누구세요? 저는 한기태 의원님의 며느리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경직되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나요? 김영희의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시아버님께서. 지민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김영희가 먼저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어서요. 정말요? 네. 하지만 비밀을 보장해 주셔야 해요.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민은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영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영희는 차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김영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지민은 그날 밤의 일과 녹음 파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영희는 지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역시라고 하시면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영희의 말에 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괴롭히는 게 습관이었죠. 정말인가요?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비서직을 그만둔 거였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이 너무 세셨거든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민은 김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영향력이 큰 분이시잖아요.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지민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지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 녹음 파일,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분은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영희의 경고에 지민은 몸서리를 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남편 성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성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성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민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아버지가 왜? 성우가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민이 그날 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야?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선을 넘은 발언들이었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민은 기태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성우는 들을수록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지민이 스마트워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데? 그날 밤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실수로 녹음된 건데. 녹음이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를 녹음했다고? 아니야, 실수였어. 스마트워치의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실수든 뭐든 상관없어. 아버지를 몰래 녹음하다니. 성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민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실수였고,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는 아니야. 아버지 모함하지 말라고. 성우가 지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진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성우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녹음된 내용이 그 녹음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아. 성우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이야. 정치인 시절에도 단 한 번의 스캔들 없이 지내셨고, 여보, 제발 한 번만 들어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민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젖었어요.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성우가 화를 내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아 허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성우는 지민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기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성우야,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안 좋던데. 기태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 혹시 지민이와 싸운 건 아니지? 기태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성우가 짧게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나 회사 가봐야겠어요. 성우가 나간 후 식탁에는 기태와 지민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아, 성우랑 무슨 일 있었나? 기태가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별거 아닐 리가 없어. 신혼부부가 저렇게 싸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 기태가 지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 나 때문인가? 며칠 전 술 마시던 날 말이야.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태가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님, 미안하다, 지민아.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나 보다. 기태의 사과에 지민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기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뭐든지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건 말이야.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이 집 사람이니까 이 집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기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지민이 거짓말을 했어요. 김영희와 만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말이야. 기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그런 짓 했다는 증거,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도. 증거라고요? 지민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 학교에서 했던 일들 말이야. 기태의 말에 지민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대학 강사 시절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학교에서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그때 그 남학생과의 일은 뭐고? 기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거든요.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정말 오해든 뭐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기태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여자 교수들의 스캔들에 더 민감하거든. 지민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기태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올가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기태가 일어서며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남편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시아버지는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김영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민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기태의 협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민은 다시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김영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해 왔거든요. 그럼 정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 있어요. 김영희의 대답에 지민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요. 두려워서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지민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민은 김영희와 함께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태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이수진이라는 여성이었어요. 30대 후반의 이수진은 현재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이수진이 지민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 여성은 조용한 카페에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기태는 항상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이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세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한 물증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영희가 경고했습니다. 이미 협박을 받고 있어요.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지민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지민이 집에 돌아오니 성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
성우의 추궁에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대학 동기.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뭘 들었는데? 내가 아버지 험담하고 다닌다고. 예전 비서들이랑 만나서. 지민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기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아버님이 저지른 일들을. 또 그 소리야. 아버지가 뭘 저질렀다는 거야.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지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있어. 녹음 파일이. 지민이 스마트워치를 꺼내려는 순간 성우가 그것을 빼앗았어요. 이런 걸로 아버지를 모함하려고? 모함이 아니야.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하면서 왜 몰래 녹음을 해? 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음모를 꾸미고 그래? 성우의 말에 지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태가 거실로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지민이가 아버지를. 됐다, 성우야. 나도 다 알고 있다. 기태가 성우를 제지했습니다. 지민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나? 기태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너도 이 집 사람인데 왜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나? 저는 집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 아니야?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진실? 내가 아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기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진실도 세상에 알려줄까? 그 순간 지민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이틀 후 지민의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지민아, 인터넷에 내 기사 떴어. 이게 뭐야? 친한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기사요? 지민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봐. 실시간 검색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지민은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며느리,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대학 강사 출신 며느리, 금전 착취 및 불륜 스캔들. 기사들에는 지민의 과거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사진부터 강사로 일할 때의 사진까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사진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작된 이메일 기록들이었어요. 지민이 기태에게 보냈다는 이메일들에는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가짜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어요.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믿을 수가 없네. 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돈 때문에 늙은이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지민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정말 그런 거야? 성우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를 믿어줘. 제발. 지민이 성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성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뭐가 진짜인지. 여보, 일단 좀 떨어져 있자.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성우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가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성우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아 무너져 내렸어요.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태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 가나? 기태가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기태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억해둬. 이게 끝이 아니야. 나한테 대든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할 거야. 지민은 기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실도 권력 앞에서는 왜곡되는구나. 지민은 이런 생각을 하며 집을 떠났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지민을 향해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지민의 얼굴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지민은 친언니 민정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지민보다 5살 많은 변호사였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들 때문에 의심스러워했지만 지민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아,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수 있어. 민정이 법전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언니 소용없을 것 같아. 상대가 너무 강해. 지민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진실이 밝혀진다고?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나를 나쁜 여자로 보고 있는데? 지민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안민정 변호사입니다. 잠시 후 민정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전화를 끄는 민정이 지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민아, 희망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언니? 방금 전화한 사람이 SBS 탐사보도팀 기자래. 한기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는 거야. 지민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정말? 응. 그리고 내가 유일한 제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 후 지민과 민정은 방송국에서 김준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기자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베테랑 기자였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지민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한기태 전 의원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제보자가 있어요. 그럼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민은 스마트워치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을 김 기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 기자는 파일을 들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한기태 전 의원의 권력이 아직도 상당하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김 기자의 경고에 지민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물론입니다. 저희가 확실한 준비를 한 다음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지민은 민정의 집에서 김영희와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세 여성 모두 김 기자와 만났던 상태였어요. 정말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기자님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영희가 의심스러워 했어요. 벌써 지민 씨에게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맞아요. 저는 이미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틀 후 지민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 나야. 왜 전화했어?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이제 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제발, 한 번만. 성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지민은 성우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우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지민아, 미안해. 성우가 첫마디로 사과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를 믿지 못해서. 아버지만 믿고 너를 의심해서.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나도 알았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성우의 말에 지민은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집에서 다른 녹음 파일을 찾았어. 아버지 방에서.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과 나눈 대화들이야. 몇 년 전부터 녹음해둔 것 같아. 지민은 성우의 휴대폰을 받아 파일을 들어봤어요. 기태가 여러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에. 우연히 발견했어. 성우가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걸 녹음해뒀을까? 아마도 협박용인 것 같아. 만약 여자들이 말을 하면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려고. 지민은 소름이 돋았어요. 기태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나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이제라도 내 편에 서고 싶어? 나도 함께 싸우고 싶어? 성우의 제안에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아버님은. 나도 각오했어. 더 이상 아버지 눈치 보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 기태와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성우가 녹음 파일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냐? 기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해온 일들의 증거예요. 너, 내 방을 뒤졌다는 거냐?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성우야,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이미 무너진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무너뜨린 거예요. 기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SBS 8시 뉴스에서 특별 리포트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권력의 그늘,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들이었어요. 김준호 기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정치 무대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한기태 전 국회의원.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과 피해자 침묵 강요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기태의 국회 활동 모습들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설하는 모습, 시민들과 악수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지민아, 너는 참 아름다워. 성우는 참 운이 좋은 놈이야. 너는 성우보다 나와 더 잘 맞는 것 같아. 음성은 편집되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방송되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음성의 주인공은 한기태 전 의원의 며느리 김지민 씨입니다. 김 씨는 스마트워치에 우연히 녹음된 이 파일을 통해 시아버지의 성희롱을 폭로했습니다. 화면에 지민의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영희와 이수진의 증언이 나왔어요. 한기태 의원 밑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반항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모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성우가 제공한 추가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기태가 다른 여성들과 나눈 부적절한 대화들이 여러 개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사과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우의 인터뷰도 방송되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며칠 전까지 지민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태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었다니 소름 돋는다. 김지민 씨한테 사과해야 한다. 권력자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기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태의 변호사를 통해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기태 전 의원은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조작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며느리 김지민 씨의 주장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악용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태의 반박에 여론은 더욱 들끓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한기태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던 박성호였습니다. 그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박성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기태는 대학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폭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2015년에 그의 비서가 갑자기 사표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태가 저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조용히 넘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박성호의 증언으로 기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오랜 친구까지 등을 돌렸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틀 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기태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희롱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한기태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의 발표와 함께 기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기태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정치적 음모입니다. 기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지민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의 짧은 소감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검찰 조사에서 지민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부터 기태의 협박 그리고 조작된 기사들까지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민의 증언은 담당 검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편 성우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녹음 파일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우의 증언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태의 과거 비서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의 보좌관,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 피해를 호소했어요. 한기태의 성희롱은 30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검찰의 중간 발표였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명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태의 혐의는 성희롱을 넘어 조직적인 성범죄로 확대되었어요. 권력을 이용해 수십 년간 여성들을 괴롭혀온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기태는 검찰에 직접 출석했어요. 수갑을 찬 채로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기태 전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30년간 권력의 그늘에 숨어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민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한기태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희롱,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30년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가했습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지민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봤어요. 옆에는 김영희, 이수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도 지민의 옆자리에 있었어요. 판결이 끝난 후 기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민은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나서겠습니다. 지민의 당당한 모습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지민과 성우는 오랜만에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렸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성우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 다 고생했지. 지민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너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금도 그 일이 후회돼. 과거 일은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너는 정말 용감했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어.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실제로 많은 걸 잃었잖아. 성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지민은 대학 강사직을 잃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어. 뭘? 진짜 나 자신을 찾았다고 할까?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 지민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로에게. 그래,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정치권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김영희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민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김영희가 지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수진도 시민단체에서 권력형 성범죄 척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낸 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진의 말처럼 이 사건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권력형 성범죄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지민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여성인권단체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성희롱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민이 단체 대표에게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날, 지민은 긴장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희롱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생존자인 김지민입니다. 강의실에 있던 30여 명의 청중들이 지민에게 집중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목소리로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처음 성희롱을 당했을 때의 혼란,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절망,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과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마저 저를 의심할 때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민이 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이날 이후로 지민에게는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1년 후 성우와 지민은 조용한 결혼식을 다시 올렸어요. 첫 번째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성우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김영희, 이수진, 민정 언니, 그리고 지민의 새로운 동료들이 참석했어요. 모두 지민의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듯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영희가 축사를 하며 말했어요. 한기태는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민과 성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상담받은 분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로 했대. 지민이 저녁 식사를 하며 성우에게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 덕분이겠네. 내 덕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용기 덕분이지. 지민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성우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지민은 종종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상담도 하고 법적 절차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경험이 제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준 것 같아요. 지민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물론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지민은 성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또 다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변할 거야. 우리가 목소리를 낸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있잖아. 지민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성우가 지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긴 겨울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봄처럼 지민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치유와 희망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완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